감 잡힌 시선,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함께합니다.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.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. 자, 차기 대통령 선거가 이제 채 4개월도 안 남았습니다. 후보 대진표가 확정된 이후에 이재명 후보가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던 대장동 특검, 또 윤석열 후보의 이른바 본부장 의혹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도 극에 달한 모양새인데요. 현재 대선 전국 상황 이번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. 꽝 잡는 매, 그리고 민주당의 선대위 명예선대위원장 맡고 계신 추미애 전 법무장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네. 지금 민주당 선대위 명예선대위원장 겸 그리고 사회 대전환위원장 맡고 계신데 네. 최근 이 직함으로 어떤 활동하고 계신지 좀 근황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? 네,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올라섰다고 하는데 예. 국내에서는 부의 양극화가 심각하고요. 예. 또 코로나를 거치면서 고통의 양극화도 심각하죠. 예. 밖에 나가면 선진국이라고 하고 그러나 또 지구적 재난인 코로나와 또 기후 위기를 극복하면서 예. 우리가 디지털 시대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. 예. 그래서 이 디지털 시대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국민에게 예.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기회,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요. 예. 그런 기후 위기나 이런 걸 통해서도 극복해내면서 또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모두에게 기회가 되는 예. 그런 시대를 열기 위한 정책과 비전을 준비하는 역할이 바로 이 사회대전환위원회고요. 예.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 의사를 밝혀서 그런 그 참여하는 분들을 잘 배치하면서 예. 준비 중에 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자, 민주당의 모든 의원 169명이 모두 참여하는 메머드급 선대위 꾸렸다. 네. 그런데 이 직책을 맡으신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직은 잘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도 들리는데 이게 규모가 너무 커서 그런 겁니까? 어떻게 봐야 됩니까? 그러기보다는 예. 지금 국회가 이제 네. 예결위가 그동안 예. 쭉 열렸지 않습니까? 예, 그러니까 12월 초까지 예. 정기국회가 있는 동안은 아무래도 예. 국회 일정에 몰두를 해야 되겠죠. 예. 집권당으로서 여러 가지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니까요. 그래서 선대위는 그 국회 일정이 끝나면 이제 제 제자리를 예. 다 찾고 예. 그리고 이제 활동을 활발하게 할 것 같아요. 예. 추 전 장관님 대선 경선 캠프 때요. 당시에 네. 현역 의원들은 참여를 하지 않았지만은 그 지지자들 자원봉사를 큰 힘 받지 않으셨습니까? 네네. 그 사례를 그 민주당 이번 선대위에도 적용하면 어떻겠습니까? 네,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왜냐하면 아무래도 네. 그 국회와 그리고 이 시민 캠프는 많이 다르더라고요. 제가 예. 해보니 네. 이게 정말 시민들의 그 개방된 열린 열정과 이 봉사를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다를 느꼈고 거의 아마 네. 의원 없이 하는 이 전적으로 시민에게 개방된 캠프가 유일한 처음 있었던 일 아닌가 싶어요. 예. 시민들께서 예. 캠프 이름을 축풍당당이라고 지으셨어요. 장명도 예. 스스로 하시고 예. 거기서 아시겠지만 정책 마켓이라고 해서 네. 그 좋은 정책들을 꺼내기도 하고 아이디어로 발제도 해주고 또 제가 그걸 이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구체적 대안을 내면 그걸 국민들에게 빨리 전달해주기 위해서 그런 적절하게 홍보도 하고요. 그 가운데 이제 그분들이 해오신 미래로 합의바가 대단히 히트를 쳤죠. 네. 예. 그것처럼 이 대선 캠프는 국민들의 그런 뜨거운 열정을 많이 받아내는 캠프가 승리할 가능성이 있겠죠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난 이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전달된다고 하는데요. 사실 꽁 잡는 매를 자임해오신 추 장관의 입장에서 네. 윤 전 총장이 제1야당 대선 후보 선출됐고 대통령 축하난까지 받고 이런 상황 썩 유쾌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런 것이 뭐 예. 그냥 의전으로
대통령이시니까 의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저는 대통령께서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다라고 검찰총장의 그 정치 중립성을 강조를 하셨죠.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그런 그 뜻을 헤아리질 못하고 정치 검사가 되면서 보면 여러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알고 보니까 천공이라는 터무니없는 그런 그 정치적 조언을 받아서 정치 욕심을 현실화시킨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손바닥에 왕자를 써갖고 나온 것만 봐도 그 정치 욕심이 얼마나 절절했는지 탐욕스러웠는지 알 수 있는 거고요. 홍준표 후보가 그랬지 않습니까? 본인이 하면 수사고 남이 하면 공작이냐. 그래서 주권 재민의 권력 찬탈을 위한 그런 음모를 가지고 총장직을 보냈고 그 위선을 그 더 이상 위선이 어디 있습니까? 정치 검찰로서.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좀 너무 어이가 없다 하는 것이죠. 근데 윤석열 후보가 그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추 전 장관님 또 이름을 거론했습니다. 조국의 위선, 추미애 오만을 무너뜨린 공정의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 그건 행정법원에서 뭐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지 않습니까? 판결로 그 비위가 감찰방해, 수사방해 이런 검찰총장으로서 한 행위가 면직 이상에 해당한다라고 했던 중대 비위라고 했던 것이고요. 검찰총장으로서 그 검찰 사무의 적법성이나 공정성을 침해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 터무니없는 거죠. 추 장관님 꽝 잡는 배. 자 이렇게 자처하셨었는데 일각에서는 꽝 놓친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 역할을 계속 하시는 겁니까? 앞으로도? 그렇다기보다 저는 그 사회대 전환위원장으로서 이 미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런 그 적폐 하나인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. 알겠습니다. 자 이재명 후보가요.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지지율이 아직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? 왜 이렇게 답보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걸까요? 어떻게 진단하십니까? 지금까지는 우선 경선을 거치면서 너무 그 네거티브에 빠진 것이 있고요. 그것은 후보가 그랬다기보다는 이 여타의 경쟁 후보들이 그렇게 네거티브로 묻혀놓은 것이죠. 그리고 후보가 돼서도 지금 대장동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의힘 게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너무 편파적으로 그 의혹이라고 하면서 그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는 걸 뭐 기사 제목으로 달고 언론이 그 이재명 잡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정작 국민들께서 후보가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어요. 그런데 이제 차츰 그것이 정리가 되면서 이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 강점 이런 것들이 국민 관심 속에 폭넓게 알려지면 저는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. 그런 요소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요. 후보는 가난한 소년공이었어요. 지금의 시대 화두가 공정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누구보다 불공정한 세상을 돌파해내서 공정의 가치를 우리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삶 속에서 퇴화된 사람이죠. 그리고 인권 변호사로서 또 성남시장, 경기도지사로서 그 추진력을 보여준 행정가의 면모 그런 걸 볼 때 어떤 그 도덕성이나 실력이나 여러 면에서 뛰어나다라는 걸 알게 되면 국민들께서 많이 지지해 줄 걸로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방금 말씀하신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지난주 이재명 후보가 직접 특검을 언급했습니다.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 수용하겠다. 조건부이긴 한데요. 이런 얘기를 했는데 추 장관님 보시기에 이렇게 적절한 때 이런 얘기 한 걸로 보십니까? 후보로서는 너무 언론이 일방적으로 그 본질에 벗어난 그런 의혹 제기를 하고 있고요. 또 현재의 수사는 과거 윤석열 그 수사 방식대로 언론에 막 그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흘려서 수사 명분을 만들고 또 제대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여론몰이로 이미 유죄의 심정을 갖게 했던
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제가 법무부 장관 하면서 예.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제대로 그 피의 사실 확인되지 않은 사실 언론에 흘리는 그런 방식은 네. 안 된다라고 강하게 제동을 걸었었고요. 그래서 현재 수사 정보가 잘 흘러나오지 않습니다. 예. 네,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떼어내기가 더 정치권에서 더 심각한 거죠. 그러면서 자꾸 그 수사가 안 되고 있으니 이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여론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로서는 당당하다 나는 그러면 특검하려면 해봐라 이런 입장인 것이죠. 예. 굳이 그것에 대해서 특검을 안 받는 자체가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쪽으로 또 제2차 가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난 당당한 것이고 특검하려면 하세요 이런 입장이지 않겠습니까? 예. 그러면요, 그 여론조사를 보면 네. 특검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좀 더 높게 나타나는데 어떻습니까? 이 대선 이제 4개월 채 안 남았는데 네. 특검 이게 현실화 될까요?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 후보로서는 특검을 하라라고 하면서 예. 그 특검이라는 게 이재명 잡기 특검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. 정말 이 대장동의 출발이 된 부산 저축은행 대출 수사 덮었던 당시의 대검 중수 과장이었던 윤석열 예. 후보였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면 이 출발이 된 지점부터 제대로 특검해보자라는 것이죠. 예. 네. 야당에서는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요. 쌍특검 네, 이른바 이 네네. 두 의혹을 한꺼번에 특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.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찬성하시는지요? 반대하시는지요? 야당의 그 쌍특검이라는 건 이른바 윤석열 후보가 저질렀다고 봐지는 예. 그 고발사주 의혹 이걸 세트로 해서 특검하자고 하는 것 같은데요. 예. 이것은 이미 공수처가 입건해서 윤석열 후보자는 피의자가 돼 있는 것이죠. 그리고 이미 디지털 증거가 많이 나와 있고요. 예. 그래서 이 공수처를 무력화시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. 예. 이 특검에 대해서 이제 이 후보자가 전체 다를 전면적으로 특검하자라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. 출발 지점뿐만 아니라 박영수 이 특검 예. 정관 변호사 시절에 돈 흘러간 곳을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른바 50억 클럽이 있지 않습니까? 그 예. 부분 네. 그리고 SK 사면 관련해서 의혹이 있는 것이고 또 SK 계열사 키넨 파트너스의 돈이 수백억이 들어왔는데 이 돈을 상환을 하지 않았어요. 그렇다면 예. 상환하지 않은 이유 그것이 뇌물성인지 이런 것들 대가성 밝혀야 되는 것이고요. 또 예. 하나은행이 주관사 은행으로 참여를 했는데 그 수천억 돈을 댄 하나은행의 수익보다는 화천대유에 많은 이익을 몰아준 이런 것이 본질적으로 배임 아니냐. 이런 부분이 수사가 돼야지 돈 흘러간 곳 그것이 범인인 것인데 왜 예. 그런 곳을 언론이 얘기하지 않느냐. 네. 이 특검을 한다면 그런 것을 전면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특검이어야 된다라는 예. 것이죠. 알겠습니다. 네. 자, 민주당에서는요, 이른바 본부장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? 윤석열 후보의 본인 네네. 부인 장모 이런 의혹들인데 네네. 최근에 네. 공수처가 판사 사찰 의혹으로 윤 후보를 입건했습니다. 네. 사실 이거는 수정관님 재직 시절에 윤 전 총장 네네. 그 징계 혐의 중 이게 하나였던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맞습니다. 네. 결과적으로는 역시 추미애가 옳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? 이건? 그렇게 됐죠. 그리고 이 사찰 문건 작성 지시가 예. 사실은 문건이 올라왔는데 이걸 윤석열 후보자가 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예. 공공수사부 반부패부에 전달해라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. 예. 이렇게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서 수집한 것을 전달하라 이렇게 쓰게끔 한 것 그 자체를 법원은 굉장히 위중하게 봤단 말이에요. 예. 그렇다면 문건 작성 지시도 결국 윤 후보가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부분이 제대로 수사돼야 될 것 같아요. 예. 자,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서요. 네. 지금 소위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윗선. 사실 네네. 핵심이 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네. 그 윗선으로 특정할 수 있냐 없냐 이게 하신 핵심 아니겠습니까? 이건 어떻게 그렇습니다. 수사 네. 결과가 어떻게 좀 나올 것 같습니까? 관련해서? 저로서는 예. 윤석열 후보자가 예. 그 당시에 한 두어 번 화를 낸 적이 있어요. 예. 네, 한 번은 뭐
채널 A는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왜 MBC는 발부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때이고 또 한 번은 한동훈에 대한 핸드폰을 압수했다고 보고를 받자 벌컥 화를 냈거든요. 그러면 그것을 화를 낸 사람은 거기에 연루가 돼 있으니까 화를 냈겠지요. 네, 그렇다면 이 여러 가지 정황이 윤 후보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이니까요. 네, 그런 부분이 제대로 수사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. 네. 네. 예. 그리고 자 본인 의혹도 있고요. 또 부인 의혹. 그 부인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관련해서 네. 소환이 임박했다 이런 관측도 있긴 한데 장관님 보시기에 이거 또 그 진실이 좀 밝혀지겠습니까? 어떻게 보십니까? 이거는?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지금 권오수 회장이 영장 청구가 돼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리고 그 한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는 전주로 참여해서 많은 차익을 얻은 의혹이 있는 것이고요. 또 2012년부터 13년 사이에는 특혜성 증권거래 차익을 누린 의심을 사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이 김건희 씨의 정부 계좌를 가지고서 선수 이모 씨가 주가 조작을 실제했다고 하는데 지난번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했는데 매우 안타까운 것이고요. 뭐 검찰이 글쎄요 이 국외로 가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수사의 관건이 아닌가 싶어요. 아마 그것이 돼야지 또 김건희 씨가 소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자, 상대당 상황도 좀 여쭤보겠습니다. 그 국민의힘 선대위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원톱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유력시 되고 있는데 장관님께서 자, 생각이 올드한 구시대 명방가 퇴장하라 이렇게 직격하셨나요? 네네. 원래 좀 사이가 좋으시는 관계 아닙니까?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. 네, 저는 뭐 그분의 그 정치 언행이 워낙 모순돼서 별로 가까이 한 적은 없어요. 네. 그러시군요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 이렇게 등장하는 거 관련해서는 지금 유력시 되고 있지 않습니까? 거의 그 원톱 그 총괄 선대위원장으로. 네네.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서 이렇게 선대위를 지금 꾸리려고 하는 거 있는데 이런 모습 어떻게 보시는지요? 저는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자가 전두환 옹호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? 그때 그 인재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배치했던 전두환은 정치를 잘했다라는 식으로 했는데요. 저는 그런 말들이 결국은 이 김종인 씨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봅니다. 김종인 씨의 뭐라고 하나 조언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. 왜냐하면 김종인 씨가 딱 그 모델이거든요. 전두환 국보위에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? 근데 실제 이분이 너무 잘못 역할을 했다고 할까요? 예를 들어서 이 전두환 씨 앞에서 기업 안에 노조가 있으면 납니다라고 말을 했어요. 그래서 그 근거가 독일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근데 독일은 산별 노조가 잘 돼 있어서 뭐 기업 안에 노조가 있든 없든 또는 다른 유사한 무슨 연락 체계가 있든 상관없는 것이고 우리는 산별 노조가 거의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. 근데 이 다른 사례를 가지고 와서 외국도 그런데 우리도 기업 안에 노조를 쫓아냅시다 이렇게 하니까 전두환 내 생각하고 똑같다고 막 칭찬을 했어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잘못 조언을 하면은 나라가 엉터리로 가는데 이 윤 후보는 그걸 가려낼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. 그러니까 그걸 참모도 그러고 지도자도 무식하고 하면 어떻게 나라가 굴러가겠습니까? 그걸 제가 얘기하는 거죠. 알겠습니다. 최 장관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지금까지 민주당 선대위 명예선대위원장인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었습니다.